출발 시티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상한 협상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닷새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최장 기간 밀리고 있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전일 5거래일 만에 2천을 반납했지만 장 초반 빠르게 2천을 터치하는 등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22거래일 연속 사자에 이어 오늘 선물 쪽에 가파른 매수가 장 초반에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5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에는 오늘 화려하게 테마들이 빛나고 있는데 LED 그리고 바이오 무엇보다 전에 강했었던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환율은 다시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 8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 2천에서 아주 팽팽한데 전일에는 기관이 승리했다면 오늘은 다소 외국인이 앞서고 있는 것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현물과 선물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강도가 중요한데 그간의 어떤 매수 강도에 비해서는 조금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선물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때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매수폭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오늘의 이 현물과 선물에서의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 아직까지도 국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근데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긍정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일단 3분기와 4분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기대감을 가장 큰 이면은 역시나 중국 시장의 어떤 회복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 경기가 굉장히 좀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자금들이 이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으로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선에서 공방이 계속적으로 좀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의 어떤 매수 강도보다 중소형주의 매수 강도를 좀 늘리면서 국내 시장의 매수 참여를 좀 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소형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의 어떤 이 움직임들이 이제는 좀 중소형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선물 매수 강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투자를 임하고 있는 어떤 수급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순매도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 자금 집행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좀 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시나 환매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이 투신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코스피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 압박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수급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 대형주 쪽에서는 기관 수급이 강하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 중소형주 쪽에 투신 참여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포지션 같은 경우 현물, 선물에서 동반적으로 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 물량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중소형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이 물량을 좀 넘겨주는 빼앗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기준으로는 또 역시나 외국인이 좀 계속 받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개인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 일단 과연 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간 중소형주 물량을 좀 빼앗겼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오를 때는 또 이 흐름을 좀 뒤처지는 부분들을 좀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포지션은 뭐 당분간은 역시나 뭐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임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더 올라왔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좀 참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또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물들이 시장에 좀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앞서 대형주 매기가 이제 중소형주로 이동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좋게 보셨던 바이오 가운데 오늘 메디톡스가 드디어 일을 냈더라고요. LED 또 최근에 2차 전지가 뭐 아주 강력한 테마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러면 어떤 중소형주를 더 좀 탑으로 보고 계신지 오늘 코스피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이 같이 나와서 조금은 애매해져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호재와 좀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상단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구간에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일단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럽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정치적으로 계속적인 이견 대립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이러한 치열한 공방전들이 계속되면서 상단에 대한 압박까지 좀 겹쳐진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신흥 시장,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뭐 지표들로도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는 사실 중국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 좀 중기 텀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작용하는 가능성이 컸었는데 지금 일단은 중국 이슈 외에는 좀 기댈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 모멘텀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면 역시나 국내 대형주 쪽에서는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탑픽은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조선주 외에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전기전자 업종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면 국내 시장은 당연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그간 이렇게 꾸준하게 좀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대형주의 소강 상태 그리고 중소형주의 반등 가능성이 좀 상충되는 충돌하는 모습을 좀 연출할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 쪽에서는 물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보이지만 일단 전체적인 지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소강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음봉이 나온 후에 또 양봉이 출현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는 2000포인트 내외가 어느 정도는 상단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 구간에서는 기관의 매물도 좀 꾸준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선에서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도 그래도 관심 업종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조선 업종이 어느 정도 좀 이끌고 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가의 어떤 상승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유럽 경기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이 조선이라는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면 당연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이 조선업종 위주로 좀 매기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고점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중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주 쪽에서는 그나마 조선업종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들, 젠백스가 반등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업종이 재차 좀 매기를 형성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를 좀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LED 업종과 콘텐츠 업종이 플러스 알파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콘텐츠 업종 내에서는 게임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LED 업종과 콘텐츠 업종이 세컨 티어로서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대형주 가운데 중선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좋게 보셨고요. 코스닥의 중소형 바이오, LED 콘텐츠 업종까지 관심 업종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2천에서 소강 상태 볼 가능성,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선물 시장 동향 한번 알아볼까요? 필요한 팁도 챙겨주실 텐데 주쌤 불러보겠습니다. 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장 초반에 항상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 외국인이 오늘은 어제와 달리 상인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증시와의 커플링과 디커플링을 반복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발 동반 하락 출발이 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특징이 이제 어제와 또 연속성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포지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대변곡의 추세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시그널 자체적으로는 고점이 거의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명 단순하게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는 이평선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격들이 좁혀지고 있고 마디, 그다음 레인지, 일목 모든 것,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볼린저 밴드 등과 같은 지표값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고점 시그널이 다 있습니다. 그건 일부 개인 투자를 모두 다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랬나요? 시장 출발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신 있게 매도 삭대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개인들 창구 쪽에서 매도 포지션들이 너무 빠르게 발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포지션에서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 특히나 투신은 지난 이틀 전에 인위적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만 들어와 있고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시장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것은 좀 약할 것 같고요. 바로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한 디커플링, 절대로 개인들을 쉽사리 수익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인위적인 작업이 좀 너무 짱짱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간 것은요, 웹도더 현상으로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종합지수와의 이격 범위를 놓고 보면 선물지수, 지수만 폭등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인위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물지수는 다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점 쪽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일부 개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도 보시면 이 거래일과 대비해서 놓고 보면 콜옵션의 움직임보다는 풋옵션의 움직임이 되게 짱짱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요, 단순하게 억지성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점 위로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바로 개인들의 이 공격적인 하방 포지션이 줄어들어야지만 그때 가서야 정상치 범위로 내려오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위쪽에서 최고점을 때릴 준비를 머릿속에 넣어주시지만 매매 타이밍 쪽으로는 지금부터 계속 매수만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들의 고집이 풋옵션 줄어들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줄어들 생각 안 합니다.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 지금 속도라고 한다면 정상치 범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오늘 1조 3천억대까지 사야
됩니다. 그러기엔 여력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신규 포지션 동반해서 들어오는 속도는 되게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롤오버 규모 자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말이 좀 많은 상태인데요. 이미 외국인들 중요할 만큼 억지성으로 9월물에서 땡겨놓고 12월물 롤오버 잘 해놓고 가격대 맞춘 다음에 베이시스 놀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적정 베이시스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쉬어가야 된다라고 이격범위 오늘 종합지수와 선물지수의 오차 범위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지금 현재 한 8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전에는 연두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 보시면요. 역시나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선 베이시스에 의해서 이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 비차익 쪽이 아니라 차익 쪽에서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 열려주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영향력은 이제 원고를 보내드릴 때는 그닥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파생 쪽을 잡아드리면서 현물 쪽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개별 종목군들 무조건 집중해라. 시장을 너무 빨리 봐서 피곤한 추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종목군들 자신 있게 끌고 다니시면서 승부수 띄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까지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당일장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수급 자체가 꼬였다는 뜻은 뭐냐면요. 개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하방 쪽, 그러니까 정상치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치로 못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쉬어가게 만들면서 순환매 쪽으로 오늘 정유화학 그리고 다른 종목군 쪽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모습을 보면 지금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게끔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꼬임에 대한 일단 상승 쪽이니까 승부 자체는 승부 쪽으로 봤을 때 매수를 일단 오전에 승부를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자막 자체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난 개인도 어렵고 기관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쉽게 대응을 하시면서 신호등과 함께 매매를 계속 하시려면 저희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 수급 매수 계속 유지되면 매수로만 홀딩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황금 라인 쪽으로 잡아가서 보겠는데요. 어제와 전혀 다른 판이함 증상이 나왔죠. 어제는 하루 종일 오전에서 음봉뚱땡이가 나왔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양봉뚱땡이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황금 라인을 설정해드리면 중요한 262.5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저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이 부분 훼손해서 내려오기 전까지 외국인들 수급이 방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수로만 일관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점 시그널은 분명히 나왔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고점을 함부로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수 관련주 종목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선물 쪽에서 쉽사리 매도를 잡지 마시고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은 특히나 개인과 왜곡돼서 움직인 것이니까 일단은 최고점을 일단 저 위쪽에서 245대 이상과 246대 두 자리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절대 치지 못한 자리가 좀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선 저희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매수로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고 오늘의 황금 라인 262.50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 시장 전략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지수 가운데 가장 고점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오늘 장중 두 번째로 2,000을 회복했고요. 2,001선까지 올라와 있네요. 외국인들 선물을 3,500개 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 종목군 추려봤습니다.
오르는 종목 가운데 오늘 메디톡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장 초반 아주 빠르게 상한가까지 터치했었는데요. 미국 엘러건사와 라이선싱 아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상신 EDP,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주죠. 테슬라 모멘텀, 중국 시장도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에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입니다. NH엔터가 네이버보다 분할 지상장 이후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12만 원대를 보여주면서 사흘째 차곡차곡 오르고 있네요. 상승 원인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입니다. 동양그룹주가 오늘 재차 밀려요.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하고 포기했다는 소식 때문에 재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모습입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 속에 대규모 리콜 소식이 나왔거든요. 현대차는 잘 버티고 낙폭을 다 만회했는데 기아차는 21선에서 이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블록들 여파로 어제 좀 밀렸었지만 낙폭을 많이 줄였었는데 오늘까지 일단 약세, 부진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 특징주는요.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 지점에 가서 강보경 대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메디톡스 오늘 사실 이거 좀 예견된 이슈다 싶기도 한데 오늘 어쨌거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메디톡스 대응 전략보다는 일단 특징주로서 먼저 짚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메디톡스가 미국 엘러건사와 현재 개발 중인 신종 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47만 주 정도 전일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거래량 보이고 있고요. 지금 15만 5천 원, 12% 정도 상승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건사와 3,898억 규모의 기술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706% 정도의 규모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메디톡스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액상 타입의 주사제 그리고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후보 제품의 개발, 인허가 및 판매권에 대한 독점권을 엘러간에게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제품 개발 및 상업화에 따라서 최대 1억 6,500만 달러와 1억 8,05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받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변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좀 추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조금은 더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눌림목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제시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흐름을 보면서 트레이딩 바이로 단기 매매 정도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어제부터 굉장히 더 핫해진 종목이죠. 상신 EDP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기차 이슈가 테슬라 신고가를 보이면서 중국 시장 확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상신 EDP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한 27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면서 오늘도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량이 165만 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일 거래량을 100만 주 이상 뛰어넘는 분위기고요.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안전한 차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이 중국에서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유소에 전기 충전소까지 설치한다라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도 2차 전지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각형과 원형 캔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 SDI양 매출이 7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최대 경쟁력은 업계 수준 최고의 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생산 설비까지 증설을 하면서 고객사 점유율을 확대하고 신규 매출처까지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삼성 SDI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올해는 아마 실적이 적자해서 이제 내년쯤에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NHN엔터 말씀드립니다. NHN엔터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매출 고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분할 재상장 이후에 네이버와 NHN엔터의 흐름이 좀 많이 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NHN 엔터테인먼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좋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10만 원대 초반대는 여유로운 분할 매수 가격대라는 부분으로 오늘 좀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새롭게 추가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 규제도 좀 풀리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격적 투자 효과와 가식성 여부와 게임 개발 인력, 충원 예상 등도 좀 지켜봐야 할 거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른 게임주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좀 올라왔지만 12만 원 전후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지금 자리에서도 사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강보경 대리님의 아주 떡 부러지는 분석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업특징주 분석 메리츠종금증권 종로지점 강보경 대리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 한번 살펴볼까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양그룹주 일단 회사채 발행을 철회했는데 철회한 배경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동양그룹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동양이 뭐 지금 45원 떨어져서 한 5% 정도 떨어진 76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동양시멘트도 115원 떨어진 5% 빠져서 21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저께 동양이 공시를 통해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그 6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힌 것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회사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지금 동양그룹주에 대한 자금 경색난이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많이 빠져서인지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투심이 개인들의 투기성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금 경색난이 좀 우려가 된다. 그 신용이라는 것이 한번 경색이 시작이 되면은 그 차례대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동양그룹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라든지 전략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지금 최대 규모 리콜에도 뭐 보합권 마이너스 1% 권에서 1,100원 떨어진 6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15개 차종으로 66만 대 리콜을 실시를 하고요. 현대기아차의 내수용 소나타 18만 대 등 15개 차종 66만 대 자발적 리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이고요. 대당 비용은 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100억 원 수준으로 현대기아차 합산으로 EQ 영업이익인 3.8조 원 대비해서 0.2%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투심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들이 추세선이 꺾이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서 좀 수익이 나신 분들께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금호타이어인데요. 현재 200원 떨어진 1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블록딜로 인해서 이틀째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그 전일 그 금호타이어 채권 단위 보유 중인 금호타이어 지분 1,277만 주, 약 9%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을 함에 따라서 어저께에도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어저께도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6%인 11,150원까지 찍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블록세일에 대한 그런 우려감보다는 지금 뭐 그런 수급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외국인이랑 투신권들이 굉장히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금호타이어를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금호타이어가 이번 블록세일을 통해서 장기적인 전망은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금호타이어에 대한 안 좋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노사 합의가 있어서 그 임금 협상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음은 좀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 2년 보실 분들은 보유를 하시되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세 종목 가운데 금호타이어 장기로 홀딩하는 관점 외에는 모두 비중 축소 내지 매도 권고 얘기가 나왔네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지금까지 다운주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전략 개장 후 1시간 반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김동삼 이사님은 시장을 계속 좋게 보세요. 특별히 미국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닷새 연속 밀리지만 이건 반드시 타결이 극적으로 될 거다. 뉴욕 증시도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될 거다 기대하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과 정동 전문가님 그리고 사실은 김근호 과장님까지도 모두 중소형주 쪽에 매기가 이동할 가능성, 중소형주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김근호 과장님은 대형주가 쉬고 중소형주가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대비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조선, 그 밖에 중소형주 가운데 바이오, LED, 또 콘텐츠까지 주목하자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었죠. 동부증권 목동지점 박성일 대리님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일 대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감 의견 1개 정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누구의 의견인가요? 예, 일단은 이제 업종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해서 이제 중소형주를 사자라는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당 부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뚫고 가기는 쉽지가 못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테이퍼링도 상당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봐서도 외국 매수는 들어오겠지만 기관의 펀드 환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에너지를 축적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형주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기관도 개인도 외국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나 3D 프린터, 그게 아니라면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업종별로 특정 업종을 찍어서 매매를 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하면 우리 시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코스피가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안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피가 여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좀 버거워 보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코스닥을 한번 매매해보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 아까 유망한 종목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한 종목을 좀 찍어주시죠. 그리고 뭐 약간 전략에 살을 붙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KCC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크지 않은 10조 내외의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봐봤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이제 자동차, 조선, 건설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건설, 조선 주가가 모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건자재나 페인팅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폴리실리콘을 만든다고 해서 공장을 증설했던 것들이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적자가 나면서 이제 KCC의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4위 태양광 업체들 1, 2, 3등 우리나라는 OCI가 있죠. 모두가 이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하면서 태양광 업종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KCC가 2007년과 같이 높은 주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도 워낙 훌륭하죠. 수원에 있는 땅도 1조 원이 넘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리포의 주식 처분한 것만 해도 2조가 넘기 때문에 PBR 지금 한해 미만에서는 KCC 같은 종목들은 순환매 장세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차분하게 눌려도 21선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2007년 가격대까지 가능하다라면 57만 원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60만 원 가까이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초반, 한 42만 원 정도에는 매수를 들어오시고요. 50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면서 추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40만 원이 사실 깨진다고 하면 여기서는 주봉상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깨진 거기 때문에 전방산업이나 글로벌 경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봉상 21선 보시면서 손절 라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KCC라는 관심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일 대리님과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2,000을 넘긴 상황인데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장이 약간 좀 밀리면서 2,200선은 종가상 지키지 못했던데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 오늘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49% 하락한 2,187.7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및 글로벌 증시에 대한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인민은행에서는 880억 위안의 대규모 역환매를 실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그 국경절 연휴를 앞둔 그 시장에서의 작은 경색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포지 통신 사업에 대한 사업 면허를 연내 교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그 관련 통신 설비 업종 등 주요 통신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9월 신규 대출은 7천억 위안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예대율 규제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역환매를 실시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시중의 작은 경색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2,190선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2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국경절 앞두고 자금 경색 우려가 살짝 나오고 있는 중국장. 오늘 2,200선 안착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 뮤인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2,000포인트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요. 지금 531포인트, 530을 안착시켜놨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 제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530 위로 올라설 때 놓치지 마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디? 코스피 말고요. 코스닥 보시란 소리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급 상황이 외인들이 그래도 들어오는데 기관들 팔고 나가는 흐름에서 조금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수급을 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대형주보다는요 약간의 조금 코스닥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비중 자체는요 약간 코스피 쪽이 우세해서 이제는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상태에서 다시 코스닥 쪽으로 싹 돌아설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환율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서도 바닥을 거의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의미.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딱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외인들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하실 포인트는 한 1090포인트 위로 올라설 때 그때부터 조금 주의를 키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나 수급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한 코스피가 2000포인트 부근의 횡보를 볼 가능성은 높고 오히려 코스피 2000에 코스닥이 550포인트를 그렸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코스닥이 3-4% 더 올라야 되죠. 이런 포인트를 조금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신다면요.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런 종목이고요. 먼저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캠트로닉스 가지고 있고요. 테크윙, 멜파스, 인터플렉스, BHI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이 다 좀 약간의 손실 중에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지금 바닥 찍고 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우려감, 예상치보다 약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서도 그 우려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추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하게 추가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꾸준하게 잘 움직이는 종목. 지금은 오늘 0.5% 빠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좀 판단합니다. 차트의 흐름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흐름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캠트로닉스랑 BHI만 제가 AS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랑 BHI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캠트로닉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캠트로닉스입니다. 지금 이 라인 자체의 흐름, 지금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포인트 지금 선은 제가 나오지 않지만서도 말씀드려보자면요. 이때가 200일선 라인이고요. 역시나 이 포인트 200일선 라인입니다. 200일선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급등 차트의 흐름들이 나온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새 자체. 자, 이제 4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잡혀주고 있는 거고 갤럭시 노트 3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 노트 3가 지금 약간 예약치가 예상치보다 저조하다고 하지만서도 항상 이랬습니다. 애플이 지금 잘 팔렸잖아요. 애플 잘 팔릴 때 갤럭시 잘 팔렸고요. 똑같이 못 팔렸어요. 이거 업황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시장에 따라 가는 겁니다. 노트 3 잘 팔릴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주가가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24,000원 들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 이상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점으로 BHI입니다. 역시나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차트 흐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차트 흐름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조금 바닥권 흐름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쌍바닥권의 흐름에서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가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더 사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마시고요. 역시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좀 날아가네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대보다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골드크로스 60% 높은 골드크로스인데 또 하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주 아직 못 담으신 분들 근데 이 종목은요. 배당 매력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배당의 막차를 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여기서 안 사면 더 이상 굿바이. 배당에 대한 배당 매력은 좋은데 수익은 거둘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전고점 돌파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NHN 엔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급등을 하고 있네요. 대본을 들 때 3%였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NHN 엔터 왜 올라가는 겁니까? 왜 올라갈까요? 네이버 대비해서 NHN이 저평가 매력이 크기 때문이죠. 자, 신규 매출처에 대한 그 의구심, 의문감,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다 너무 과도평가, 과도하게 좀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쫙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현재 7% 정도 오르고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요, 지금 전고점은 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 자체를 장중에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 주길래 이 포인트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너무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하지만 역시나 아직 매력도가 높은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증권사들의 지금 목표치 자체가 얼마냐면요. 14만원에서 15만원 라인 바로 이 구간을 증권사들이 이 NHN 엔터의 적정 주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얼마죠? 50만원, 55만원 선인데 올라가서 지금 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흐름 자체, NHN 엔터는 더 갈 수 있다. 수급상으로 보건데 기관들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말 퍼펙트하게 만점 수급, 기관의 만점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외인들이 좀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외인들은 어떨까요? 자, 일단 오늘 나가주네요. 근데 기관들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사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서 조금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거 배당 막차라 말씀드렸죠? 하이트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그 맥주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 지금 서서히 다 사라지고 있는 부분 소주 점유율이 지금 바닥을 치면서도 안 빠지고 있어요. 서서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21선 뚫고 61선 뚫고 안착해 주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진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지금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고점 라인, 이게 올해 차트예요. 올 차트를 보면요. 계속 지금 20에서 뚫고 가다가 계속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지금 추천할 때가 조금 아니구나 생각해서 제가 안 들고 왔던 종목인데 지금 상황 20에서는 안착하고 나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오늘, 어제부터 오늘 어떤 흐름? 60에서 확대하겠습니다. 60에서 뚫고 올라가는 차트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주가 지금 치고 간다는 겁니다. 요 흐름. 그리고 배당 매력 같이 있잖아요. 아시죠? 배당 좋다는 거. 그렇다면은 화이트 진로는 지금 완벽하게 그 점유율, 맥주, 소주 점유율에 대한 하락 인식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안 돼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V자형으로 상승을 주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면서 60에서를 뚫었다. 그럼 그 다음 나는 어디 뚫을 테야? 당연히 120에서 라인 뚫어야죠. 갈 겁니다. 걱정 마시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이 그렇게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조금 던지는 흐름에서 최근에 좀 외인들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온 흐름에서 다시 어제 장에서 같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줬고요. 오늘 장도 조금 살펴보자면요. 오늘 장. 자, 외인들의 흐름에서 지금 서로 거의 매수 매도가 비슷해요. 근데 약간 오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기관들이 오늘 장에서 조금 붙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1% 정도니까요. 충분하게 오후장까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개인들의 싸움은 전혀 안 보입니다. 매도상이 매수상이 보면요.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 이런 것들 개인 많이 잘 안 붙습니다. 보통은 이제 미래에셋 키움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관이 조금 붙는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을 좀 놓치지 마시고서 기관들도 연말에 배당 플러스 차익 실현, 이익 실현까지 같이 쓰는 종목으로 아마 막차를 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놓치지 마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NHN엔터와 화이트 진로 중에 뭘 좀 추천을 드릴까요?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실 조금 NHN엔터가 한 3, 4%대였으면, 3%대였으면 좀 추천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거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화이트 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 진로입니다. 이 종목은요, 조금 연말까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현재가 보겠습니다. 현재가 27,250원, 27,300원대입니다. 우리는요, 매수를 27,30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27,300원까지 매수를 조금 하도록 하고요.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3%지만서도 저는 120에서 라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3%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진로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서 5거래 연속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도 오늘 엔고 부담 속에 1% 가까이 조정받지만 오늘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2천 회복을 빠르게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무엇보다 이 틈을 타서 1%가량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